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365의 화요일의 남자죠. 이제는 이렇게만 소개해드려도 얼추 아실 것 같아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요, 올 봄철에는 이 기온 변화가 클 거다 이렇게 기상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조사에 따르면요, 최근 10년간 봄철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총 9회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에는요, 4월 초에 갑작스런 기온 저하로 5만 5천 헥타르에 이르는 농작물 피해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기후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커지면서 농작물 재해 보험도 좀 개선됐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부사장님? 예, 그동안 농가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던 그 봄철 저온 피해 관련 가입이 특약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그 과수 4종의 경우에는 이번에 그 주 계약으로 포함이 되었고요. 예. 인삼 품목의 경우에서는 그 보장제에 냉해를 추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농가분께서는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겠네요. 근데 이렇게 봄철 저온 현상도 문제지만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기후 변화와 이상 기후 역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큽니다. 최근 이런 기후 변화에 발맞춰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열대 채소 재배와 관련해서 전문 기술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호과 인력수팀장 안승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아열대 채소 전문 기술 교육을 개최하셨는데요. 이 교육을 개최하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온도 상승으로 농작물 재배지가 부상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음식에 대한 기후 변화와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건강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외부 노동자 증가로 인한 아열대 채소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새로운 틈새 소득 장목으로 육성하고자 교육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실시한 아열대 채소 전문 기술 교육은요, 어떤 과정으로 이뤄진 건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50가지의 아열대 및 열대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채소는 32종으로 현재 남부지방에서 재배되고 있고 가까운 마트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아열대 작물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 교육을 통해 농업인 기술 수술 향상 이론 교육과 농업인의 의식 변화와 역량 강화 및 컨설팅을 병행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방금 우리나라에 아열대 또 열대 농작물이 50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 재배 기술을 배울 수 있었던 작물은 어떤 작물들이 있었나요? 예, 우리가 제주도 온난화 대응 연구소나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실증 시험 재배되고 있는 작물들로 여주, 오크라, 공신채, 얀반, 쌈채, 아스파라거스, 아티초크, 인디언 시금치, 멕시코 감자, 차요태 등 작물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교육 과정이 다 중요하겠지만요. 이번 교육에서 특히나 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 앞으로 농업 생산 환경 변화와 재배 작물 변화로 인한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것이기에 아열대 자원 소득 장목화에 대비하고 미래의 먹거리로서 육성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대 채소에 관심이 많은 농업인이나 기농인 또는 일반 시민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아열대 채소가 대체 작물로서 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현재 우리나라는 지구 기후 온난화 속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열대 가수인 아보카도와 구아바, 망고, 바나나,
커피, 애플망고, 레드향, 파파야, 패션프루트, 그리고 열대 채소인 여주, 오크라, 아티초크, 아스파라거스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스타플루트 용과 포퍼 웨이조아 등은 다소 생소하지만 이들은 앞으로 사과, 감 등 앞으로 대체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열대 과일이나 열대 채소 등이 남부지방이나 중부지방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길러지고 있고 한국인들의 입맛도 변화하고 있어 열대 과일 채소는 이미 잘 팔리고 있어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요. 앞으로 아열대 작물로 대체하는 농가들이 생겨날 것 같은데요. 뭐 이에 따른 지원 사업이라든가 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동화 하우스를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며 일본 농가에서는 자동 이정 하우스에서 천혜향이나 레드향, 귤 등을 재배하고 있고 또한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실정 포장에서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시는 농가에 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농업은 위기 속에 있지만 분명히 기회도 상존하고 있으며 농업의 새로운 희망과 꿈, 성공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촌 지도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망 미래 먹거리인 아열대 작물들을 선도하는 농업인이 실질적인 소득인들로 이어지도록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아열대 작물 중에서 상당히 좀 생소한 그런 이름들도 네. 참 많았는데요. 이 제천시에서 나오는 열대 과일을 맛볼 수 있는 날이 좀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팽이버섯과 배, 그리고 파프리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일 830톤, 과일과채 1237톤, 일반 채소 4299톤 들어왔습니다. 총 6366톤 들어왔고요. 네, 어제 들어왔던 물량보다 1055톤 더 적게 반입됐습니다. 배추부터 보겠습니다. 391.1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354.8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36.29톤 더 증가했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599원입니다. 최고가 3,000원, 최저가는 2,4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는 2,744원이었는데 오늘은 2,599원으로 가격은 좀 하락했습니다. 145원 떨어졌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도 상승세를 조금 탔는데요. 3월 20일 2,700원을 기록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오름세 나타내면서 어제는 3,100원, 오늘은 그래도 100원 좀 빠지면서 3,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25일 가격 2,276원이었습니다. 이 가격 최근 한 달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그 이후에 3월 2일 때는 2,739원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조금씩 또 하락세를 나타냈다가 오늘 다시 약간 오른 모습입니다. 2,59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무도 보겠습니다. 456.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460.8톤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4.2톤 정도 줄었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6,838원, 최고가는 7,500원, 최저가는 6,300원에 낙찰됐고요. 오늘 6,838원인데 어제는 6,300원대였습니다. 상승세죠. 450원 더 올랐습니다. 네, 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시면 3월 20일 7,800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면서 3월 23일 같은 경우는 6,700원, 7,000원 이하로 가격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7,000원 넘었고요. 오늘 가격 7,500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월 7일 8,135원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가격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 상황도 좋은 상황은 아니죠. 오늘 가격 보면 6,838원이네요. 네, 계속해서 가지 보겠습니다. 44.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9.24톤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4.44톤 더 줄었습니다.
가지 8kg 상품 기준 평균가 22,925원입니다. 최고가 25,500원, 최저가는 21,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오늘 22,925원, 어제도 22,000원대이긴 했는데 어제보다 389원 더 올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봐야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월 20일부터 오늘까지는 조금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3월 20일 29,000원이었고요. 그 이후에 비슷한 시세 유지하긴 했지만 그래도 소폭 하락세 나타내면서 어제는 25,500원, 그리고 그 가격 오늘까지 유지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조금 더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 2월 25일부터 3월 초반 전까지는 그래도 올해 시세가 반짝 높긴 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지난해 시세가 다시 높게 형성이 됐었고요. 3월 19일 때 반짝 다시 올해 시세가 높게 나타나나 싶었는데 다시 상황은 바뀌면서 오늘 22,925원 기록했고요. 지난해보다 가격은 낮습니다. 네, 계속해서 표고버섯 보시죠. 23.27톤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25.0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793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생표고버섯 8kg 상품 기준 평균가 45,320원입니다. 최고가는 58,000원, 최저가는 38,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5만 원대였는데 오늘 45,000원대로 하락세를 나타냈네요. 등락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4,828원 떨어졌습니다. 네, 생표고버섯 8kg 상품 기준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요. 3월 21일 78,000원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오늘 가격 58,000원 기록했네요. 네, 지난해와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2월 25일부터 3월 2일 전까지는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는데요.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죠. 3월 2일 올해 시세 68,828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가격은 더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3월 11일 때부터 상황이 바뀌면서 그 이후까지는 지금 계속해서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45,320원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가격 낮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버섯입니다. 199.8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218.4톤 기록했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은 18.63톤 더 적게 반입됐습니다. 새송이버섯 2kg 상품 기준으로 보시죠. 평균가 5,822원, 최고가는 6,000원, 최저가는 5,5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5,350원이었는데요. 오늘 5,822원을 기록했죠. 네, 등락가 보시면 어제보다 472원 더 상승한 평균가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3월 20일 날 6,500원이었는데 바로 다음날 500원 떨어지면서 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 오늘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도 역시 6,000원입니다. 네, 지난해와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난해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이 기간 동안은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갈수록 3월 15일 때부터 올해 시세는 약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히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맘때쯤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프가 교차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 5,822원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조금 소폭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꽃느타리 버섯 보겠습니다. 2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6,124원, 최고가는 7,000원, 최저가는 5,5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6,124원이고요. 어제는 5,611원이었는데 어제보다 가격은 513원 더 올랐습니다. 네, 꽃느타리 버섯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3월 20일 7,500원이었는데요. 이 가격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또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죠. 21일까지 유지하다가 22일대에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6,000원까지 가격은 떨어졌었고요. 이 가격 어제까지 유지하다가 그래도 오늘 다시 반등하면서 7,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2월 25일부터 3월 11일 정도까지는 올해 시세가 더 높았죠. 하지만 3월 15일 때 잠시 지난해 시세가 높게 형성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역시 6,124원 기록했고요. 지난해보다 가격은 높습니다.
자, 이렇게 꽃느타리 버섯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팽이버섯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팽이버섯 5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9,312원입니다. 최고가 9,500원, 최저가는 9,000원에 낙찰됐네요. 네, 어제 8,504원, 오늘은 9,312원이죠. 네, 어제보다 808원 더 오른 평균가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보면 3월 20일부터 24일까지는 8,000원대 시세 비슷하게 계속해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입사일 기점으로 상승 흐름을 타면서 오늘 가격은 9,500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지난해와 역시나 비교를 또 해봐야겠죠.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조금 낮게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2월 25일 때 6,396원이었고요. 그래도 그래프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가격 9,312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보다 가격은 낮네요.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팽이버섯 경북 청도군 9,16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남 나주시도 보시죠. 7,253원을 기록했습니다. 충북 음성군 6,550원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10,000원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9,16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팽이버섯에 대한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팽이버섯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장님, 먼저 이번 달 반입량 지난해 동기간 대비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이번 달 그 일평균 반입량은 54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5% 증가했습니다. 네. 5% 증가했다. 그러면 시세는 좀 어떻습니까? 영향을 미쳤나요? 네, 5kg 그 상품 기준은 7,000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년 동기 때는 9,000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약 2,000원 정도 하락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그 소비 부진을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재배 상황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산지 상황 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현재 팽이버섯의 그 주출하지는 경상북도 청도 그리고 전라남도 나주가 되겠는데요. 네. 재배 여건은 괜찮은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팽이버섯 같은 경우는 좀 영양도 풍부하고 식감도 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해외 수출 성과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 팽이버섯은 미국과 유럽 등지 그 해외 시장에서 아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2018년도 수출량을 보면 12,000톤, 금액으로는 2,148만 불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도 1,600톤, 금액으로 1,878만 불과 비교하면은 14.3% 상승한 그 금액입니다. 네. 좋은 성과가 있을 때 좀 가속력이 붙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수출 경쟁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을까요? 지금 그 팽이버섯을 그 재배할 때 네. 대생육을 촉진시키고 버섯의 그 벌어짐을 그 막기 위해서 고가를 씌우고 있습니다. 예. 그 고가의 그 세척 등 위생 관리를 위해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 기계화가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농촌진흥청이 팽이버섯 곡갈 세척 장치를 개발해서 국내 팽이버섯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그 말씀해주신 고깔 세척 장치를 이용하면 시간이나 인력 얼마나 좀 줄일 수 있는 건가요? 하루 2만 개의 고깔을 세척한다고 할 때 12명이 8시간을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장치를 이용하면 2명이 8.5시간이면 충분해 손으로 세척할 때보다도 인력이 기존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 이를 그 비용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세척 장치 비용을 제외하고도 네. 연간 약 2억 원 정도의 그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뭐 시간도 줄어들고 인력이나 뭐 비용도 지금 절반이 되는 상황인데, 근데 위생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고깔 세척 장치는 기본적으로
고압 세척 살균을 하고 네. 물기를 제거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미생물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기산을 이용한 그 최적화된 소독법이 사용되는데요. 따라서 종합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국내 팽이버섯의 생산성은 물론 수출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는 또 소비 상황도 좀 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팽이버섯 소비 상황 어떤가요? 네, 그 큰 차이 없이 꾸준한 소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팽이버섯은 그 자체 요리 품목보다는 새송이 느타리 버섯과 함께 요리되는 구색 버섯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팽이버섯의 소비량은 새송이 느타리 버섯의 판매량과 큰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꾸준한 소비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4월도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좀 이어질까요? 긍정적인 부분이요. 예, 그 4월부터는 출하 네. 물량이 점차 증가하는 그 시기입니다. 또한 그 대체 품목이 또 출하되기 때문에 소비는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소비는 주춤하겠지만 자, 4월 반입량 또 시세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온 상승으로 출하 물량이 다소 증가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 시세도 5kg 기준으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하락이 그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팽이버섯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서 과일 시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박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48.5톤 반입됐고요. 어제 39.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8.899톤 증가했네요. 수박 8kg 상품 기준 평균가 26,198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28,000원, 최저가 24,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가격 비교해봤을 때 어제는 28,000원대, 오늘 26,000원대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2,653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20일 보시면 28,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는데요. 이후에 좀 상승 흐름 계속되면서 3월 23일 3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32,000원 기록했다가 다시 좀 떨어지면서 가장 낮았던 가격 28,000원으로 가격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가 점선 그래프고요. 올해가 실선 그래프인데요. 대체로 지난해보다 올해가 좀 낮은 가격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난해는 좀 하락세가 계속됐고요. 올해는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이 간격이 점점 더 좁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가격 26,198원, 하지만 지난해보다는 낮은 가격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참외 보겠습니다. 반입 물량 오늘 104.4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56.5톤이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52.11톤 감소했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8,558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55,000원, 최저가 45,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가격 비교해봤을 때 어제는 49,000원대, 오늘 48,000원대로 떨어졌네요. 자, 어제보다 가격 1,150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이 가장 높은 최고가였습니다. 58,000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하락과 좀 상승을 반복하다가 3월 24일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서 어제 55,000원, 그리고 그 가격 오늘까지 유지됐습니다. 55,000원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 비교해 보겠는데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2월 25일부터 3월 8일, 3월 9일, 3월 11일 정도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그래프를 보시면 상승 흐름에 있고 올해 그래프는 하락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 차이가 벌어지면서 오늘 가격 48,558원, 지난해보다 현저히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딸기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263.7톤 반입됐고요. 어제 303.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0톤 정도 줄었습니다. 딸기 서량 품종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654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 7,000원, 최저가 4,5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가격 비교해봤을 때 어제는 6,000원대, 오늘 5,6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가격 506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3월 21일이 7,000원으로 가장 낮은 최고가였는데요. 이후에 조금 상승하면서 8,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3월 23일 8,000원이었는데요. 이후에 다시 좀 떨어지면서 가장 낮았던 가격 7,000원으로 가격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가 점선 그래프, 올해가 실선 그래프인데요. 딸기 같은 경우는 등락이 좀 심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2월 25일부터 3월 8일 정도까지는 올해 가격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3월 8일부터 3월 한 12일 정도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높았다가 다시 좀 올해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3월 19일까지 올해 가격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격이 더 높아지면서 오늘 가격 5,654원, 지난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번엔 토마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입 195.5톤 됐고요. 어제는 274.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79톤 정도 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4,264원 기록했고요. 최고가 15,000원, 최저가 14,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같은 14,000원대였는데요. 조금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가격 387원 하락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올해 가격이 조금 더 계속해서 좀 우위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월 11일 보시면 간격이 조금 좁아들었는데요. 13,390원, 올해 가격 가장 낮은 평균가 기록했다가 이후에 상승세 기록하면서 다시금 간격이 좀 넓어졌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14,264원 기록했습니다. 자, 토마토 산지별로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는 세 곳이 최고가를 기록했네요. 화순군, 진안군, 김제시가 17,0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고, 평균가는 고흥군이 14,418원으로 가장 높은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멜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37톤 반입됐고요. 어제 14.75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62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머스크멜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45,749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 47,000원, 최저가 45,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가격 비교했을 때 어제는 44,000원대, 오늘 45,000원대로 올랐습니다. 오늘 가격 1,692원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가 점선 그래프, 올해가 실선 그래프인데요. 자, 보시면 2월 25일부터 3월 한 4일경 정도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낮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가격이 상승세 흐름을 타면서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간격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45,749원, 지난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지별로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네요. 최고가는 48,000원, 평균가 44,444원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은 배입니다. 배 경락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30.1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73.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줄었네요. 42.9톤 정도 물량 줄어들었습니다. 자, 배 신고 품종 15kg 특품 기준 평균가 57,81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61,000원, 최저가 52,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어제 67,000원대, 오늘은 57,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가격 15,000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이 가장 높은 최고가 8만 원 이상, 85,000원까지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이후에 좀 하락하면서 3월 23일 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조금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6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배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가격 계속해서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3월 2일은 52,500원으로 가장 낮은 평균가였지만 이마저도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었고요. 이후에 계속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57,810원, 역시나 오늘도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나주시 24,979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여주시 39,99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경기 안성시는 44,159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네요. 최고가는 66,000원, 평균가 48,820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번 달 반입량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번 달 반입량은 일평균 35톤 수준이고요. 네. 전년 동기에는 그 45톤 반입이 됐는데 네. 한 30% 좀 감소한 물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시세가 궁금한데요. 시세는 어떤가요? 네, 15kg 신고배 상품 기준으로 지금 평균 4만 5천 원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년 동기에는 2만 5천 원대로서 네. 비교하면 지금 한 80% 정도 상승한 가격입니다. 네. 지금 뭐 80%면 정말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이유가 좀 반입량이 감소해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년도 개화기의 냉해, 폭염, 가뭄 등으로 생산량이 많이 줄었는데요. 네. 17년도에 26만 6천 톤이었고요. 18년도에는 20만 3천 톤으로 약 30%가 감소한 부분이 예. 아무래도 그 가격 상승 요인이 되겠고요. 네네. 지금 현재 시장에 반입되고 있는 품질은 괜찮은 편입니다. 네. 뭐 품질은 양호하다니까 다행인데요. 그런데 현재 배농가에서 좀 힘들어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점인가요? 네, 그 저장과 그 작업에 따른 그 인건비 등의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저장에 따른 곰팡이병, 검은 무늬병 등 부패가 발생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제일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이 병해충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좀 농가에서 노력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네, 이런 병은 상처를 통해 균에 감염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저장 과정 중에 부패가는 정상과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신속히 골라내고 격리 폐기해 주셔야 합니다. 네. 네, 이 나주시가 요즘 이 배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그 나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배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서 나주배 원예 농협과 1억 3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네. 19일서부터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약제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배 화상병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얼마나 위험한 좀 병해충인가요? 그 배 화상병은 과수나무의 구제역으로 불릴 정도로 세균성 병인데요. 주로 배 사과나무의 개화기 때 진딧물이나 벌 등 곤충에 의해서 옮겨져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화상병은 발생 이후 효과적인 방제 약제가 없어 이병가지 제거, 그다음에 이병주 굴치, 매몰 등 발생 과원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므로 사전 약제 살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살포 적기는 언제까지인가요? 네, 살포 적기는 그 개화 전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이 되겠는데요. 이때 적기 살포를 하셔야 하고요. 또한 그 배 화상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은 즉시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또는 인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신고하여서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병해충 예방에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올해 들어서 배 소비 상황은 지금 현재 어떤가요? 네, 그 배 소비 상황은 그 물량이 지금 감소하는 추세로서 네. 감소한 물량만큼 소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월에도 계속적으로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소비 역시 감소한 만큼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4월에 지금 반입량이 좀 계속해서 좀 줄어들까요? 반입량이나 시세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반입량 역시 3월보다는 30%그 물량이 감소할 거로 전망하고 있고요. 네. 4월에 그 시세도 약간 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배가 또 특별히 좀 수분이 많은 그런 과일이잖아요. 그런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 시점에 필요한 그런 병해충 예방 관리에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집중 분석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파프리카입니다. 화면 위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프리카 73.2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95.08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 21.82톤 더 줄었습니다. 네, 노랑 파프리카부터 보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3,118원, 최고가는 35,500원, 최저가는 21,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24,000원대였는데요. 오늘 23,000원대로 1,164원 더 떨어진 가격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균가 기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상황이 변했습니다. 23,118원 기록하면서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 가격은 좀 높게 형성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렌지 파프리카 보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2,270원,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는 21,0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24,000원대였는데 오늘 하락세입니다. 2,219원 떨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올해 시세 낮습니다.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그 상황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도 살펴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5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1,127원, 최고가는 24,000원, 최저가는 2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2만 원대였는데 시세 조금 올랐네요. 381원 더 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3월 20일 22,500원이었는데 3월 22일 때 26,000원까지 또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약 2,000원 정도 빠지면서 오늘은 24,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지난해와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3월 2일 24,290원을 기록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시세는 낮게 형성이 됐고요. 그래도 오늘 가격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21,127원에 거래됐고요. 가격은 비슷합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 파프리카 경남 진주시가 17,305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강원 인제군이 21,175원이고요. 네, 경남 고성군 18,15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시 덕진구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24,0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는 인제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21,17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파프리카 경매 시황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지금부터는 가락동에서 경매 상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제 옆에 아주 듬직듬한 우리 경매사님 나오셨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청과 파프리카 경매과장 최영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이제 얼굴만 봐도요. 아하 하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경매사의 바로 보석이라면 누구죠? 어떻게 제 입으로 말씀드리겠습니까?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말 그대로 보석 같은 존재 이렇게 예. 들고 오셨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통해서. 네, 오늘 집중적으로 가락동에서 다뤄볼 작물인데 어쩜 이렇게 빛깔이 이쁜지. 지금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인데 파프리카 요 세 가지 색깔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외로 그 보라색 파프리카도 있고 아이보리색 파프리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갖고 오셨어요? 예. 그런데 시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가지고 지금 산지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이제 직거래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아이보리색 한번 보고 싶어요. 좀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경매사님 좀 급하게 가락동 도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어디 다녀오셨어요? 오늘 낮에 출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예, 강원도 인제군 다녀왔습니다. 예. 인제. 사실 인제 하면은 저는 뭐 여자지만 남자들 군생활 참 힘들기로 유명한 곳이다 예. 들었는데 좀 많이 추운 곳인가요? 예. 지금도 그 밭을 가보니까 지금도 얼음이 있더라고요. 오늘 따뜻했는데도요? 예, 얼음이 있었습니다. 오, 군생활 그쪽에 사셨어요? 저는 철원입니다. 철원.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쪽 군생활 하면 뭐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다들 좀 착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아, 착해져서 오시는 곳이구나. 자, 그렇다면은 사람은 착해져서 오는 곳인데 우리 파프리카가 자라는 지금 산지 상황,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인제 같은 경우는 다른 하기작 물건과 같지 않고
지금 12월 달에 정식해서 1, 2월 가온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3월 달에 출하하는 그런 산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온비가 다른 하기장 그 상품 대비 이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현 시점 시세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농가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우리 경매사님들 이제 산지들 좀 이렇게 방문을 하시는데 가격이 좀 좋지 않을 때는 상지 방문하기가 좀 많이 좀 꺼려지실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도 때문에. 오늘 좀 마음이 좀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이 무거웠습니다. 많이 무거웠는데 이제 앞으로 이 도매시장, 가락시장에서 이제 해야 될 역할들을 많이 설명해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분들도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좋아하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건 단연 단가죠, 시세. 네, 오늘 시세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한 어느 정도 반입이 되어 있나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65톤이고 전일 반입량 기준으로 하면은 전주 화요일 반입량은 65톤 반입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75톤으로 반입량이 한 10톤 정도 이제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좀 가격이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예. 경락가 지금 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평균적으로 18,000원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주보다 한 1, 2천 원 정도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시세가. 예. 네, 뭐 반입량이 좀 늘어나면서 네, 좀 가격이 조금 좀 하락을 했는데 어떤가 좀 이 정도 시세면은요, 좀 이렇게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예. 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예, 전년 대비 5kg에 한 2, 3천 원 정도 빠진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말 그대로 지금 뭐 소폭 하락이다라고 하지만은 파프리카가 한 2, 3천 원 정도만 좀 떨어져도 좀 산지에서는 많은 걱정을 하는 가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왜냐하면 생산 단가 기준이다 보니까 이제 이윤이 창출되냐 못하냐 이제 그런 경계점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경매사님이 좀 산지에 좀 어깨 쫙 펴고 좀 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이쁜 파프리카 이렇게 준비하셨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가격은 바로 좋은 품질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오늘 좀 보면서 반입되는 품질들 한번 품질 점검을 해주시겠어요? 예. 네. 전체적으로 지금 반입되는 물량들이 상품성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또 문제가 미세먼지지 않습니까? 네. 미세먼지가 그 하우스 외벽을 이제 감싸고 또 유리온실 외벽을 감싸다 보니까 그 광량이 좋지 않습니다. 광량이 안 좋다 보니까 파프리카 자체들이 색택이 이제 한 10일 정도에 들여야 되는데 한 12, 3일로 막 15일로 연기되다 보니까 과피가 터진 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 뒤로 좀 늦춰지는 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들이 갈라진 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품성들이 조금 안 좋은 부분도 많은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뭐 가장 단연 인기 좋은 색깔이 이제 붉은색인데 붉은색을 좀 높이 좀 보여주시자면은 그냥 지금 이제 봐서는 우리 경매사님이 가져온 파프리카는 너무나 좋아 보여요. 예, 네, 좋습니다. 예. 가장 좋은 상품을 갖고 오셨는데 이게 좀 색택이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늦춰지다 보면은 좀 터짐 현상 이런 걸 좀 가장 문제 삼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인제 오늘 다녀오셨는데 그럼 주산지가 그러면은 그쪽 지방이에요? 강원도 쪽? 지금 현 시점 주산지는 동기작입니다. 동기작이다 보니까 그 전라도 일원이라든가 경상도 일원이 이제 주산지입니다. 예. 네, 그럼 그쪽에서 대부분 나온다 우리가 생각을 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 인제는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반입량이? 인제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반입량 중에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좀 이동을 하나요, 지역이? 예. 이제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서 이제 강원도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인제도 있지만은 이제 평창 그리고 이제 철원 지역의 물건들이 이제 5월달 되면 나오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철원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철원 쪽 우리 경매사님 군 생활하셨던 예, 그거, 예. 예. 착해져서 왔다는 그거, 예. 그 시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예. 국가에 감사합니다. 눈시울이 촉촉해짐을 느꼈습니다. 예, 많이 좀 즐거운 생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나저나 최고가 받은 곳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오늘 갖고 오신 다녀오신 예. 인제 지역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 시점 최고가는 인제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최고가를 받은 인제 지역은 뭔가 좀 특징적으로 좀 다른 풍미를 보일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인제 같은 경우는 청정 지역입니다.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일조량이 좋아서 파프리카 색택이 엄청 광택이 좋습니다. 거의 100%대로 색택이 들어오고 경도 또한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경도 또한 지금 뭐 최고로 중도메인들이 최고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최고 가격을 받은 이제 인제에 대한 파프리카 특징을 짚어주셨는데 요 특징이 바로 우리 중도메인들이 선호하는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실 산지에 계신 분들이 가장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콕 집어서 짚어주신다면 네. 예. 지금 전체적으로 색택 부분이 중도메인들 구매도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세먼지라든가 일조량 부분 때문에 이제 색택이 뭐 좀 과피가 갈라진 부분이라든가
뭐 색택이 제대로 발현이 안 된다는 부분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 그런 문제들이 없지 않냐 발생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 유통업체에 파프리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색택은 100%, 그다음에 경도는 우수하고 이제 그 조건을 갖춰줘야 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농가들 또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장 요건을 맞추다 보니까 좀 힘든 상황이죠, 서로 간에. 맞습니다. 다른 채소도 뭐 똑같은 입장이겠지만 특히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입으로 먹기 전에 우리가 눈으로 먼저 먹는 맞습니다. 예, 그런 채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택 100%좀 충분히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매사님, 어떻게 중도민들의 매기 지금 현재 좀 잘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지금 파프리카 산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규모화되고 있습니다. 규모화되다 보니까 중도면의 구매력은 예전같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파프리카 경매사들이 그 판매 활동이라든가 그 판매 촉진 활동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직거래하는 것보다 시장 거래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 그리고 농가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파프리카 시장 시세가 살아야지만이 농가 수직 가격 또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장을 믿고 좀 꾸준히 좀 밀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직거래들 좀 많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가락동으로 좀 많이 올려줘야만이 또 우리가 재시세를 받는데도 큰 역할을 또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도 좀 다른 작물보다도 파프리카는 그래도 좀 원활히 좀 꾸준히 나가고 있는 상황 같아요. 예. 왜냐면은 이제 부재료 개념보다는 파프리카 단독으로요, 요 상태로 정말 특히 여성분들이 예, 또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많이들 찾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요. 사모님이 많이 드시나요, 파프리카? 예, 집에서 자주 먹습니다. 네. 안 먹는다며. 먹습니다. 자, 다음 주, 아니 먼저 이번 주부터 체크를 해보자고요. 지금 이제 화요일인데 좀 가격이 좀 떨어졌단 말이죠. 예. 주 후반으로 갈수록 가격 좀 어떻게 차이를 보일까요? 예, 지금 산지 반입량은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시장 쪽으로 유입된 물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 반입량을 일편적으로 단편적으로 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지 대기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 시세에서 소폭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오늘 산지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는 그래도 오늘은 소폭 하락을 했지만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상승의 여지까지 좀 보여주셨습니다. 경매사님은 남자는 무슨 색? 빨간색. 남자 빨간색 드시고 저는 이제 노란색하고 말 그대로 아삭한 그 경도 식감을 좀 전해주면서 인사를 좀 할까요? 자, 경매사님 먼저. 네. 저는 끝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파프리카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매사님 드세요. 네, 이상 최형석 경매사님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받아주세요. 네, 파프리카에서 과일 먹는 소리가 나네요. 네, 아삭. 네. 아삭하는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자, 부사장님, 이번 달 파프리카 반입량 지난해 동기간 대비 좀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이번 달 반입량은 일평균 73톤으로 지난해 동기 60톤과 비교하면 20% 정도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네, 물량은 지금 한 20% 증가를 했는데 아까 경매 상황 들어보니까 지금 시세가 좀 하락한 편이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하락한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5kg 상품 기준으로 네. 해서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정도의 지금 그 평균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전년 동기에는 2만 4천 원에서 3만 원까지 그 대폭 오른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네, 그 네. 하락한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게 또 색깔별로 가격에 또 차이가 있기도 하잖아요. 올해도 네. 좀 그런 상황이 있나요? 네, 그 원래 파프리카가 그 빨강색, 노란색, 오렌지색 그래서 세 가지 색깔이 반입이 되는데요. 네네. 통상적으로 파프리카의 가격은 오렌지색, 노란색, 빨강색 순으로 가격이 매겨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네. 색깔 구분 없이 지금 가격이 비슷한 형태로 지금 보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자, 방금 이제 가격이 이제 올해가 30% 정도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시세 변동의 이유가 반입량 증가 때문일까요? 반입량 증가도 있고 또한 그 소비 부진도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근데 파프리카 품질이요 세계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고품질이라고 해요. 네, 근데 여기에서 맞습니다.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 파프리카의 선진 재배 기술을 배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다고 해서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에이텍에서
시설운해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는 임채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네네, 반갑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에서 해외 파프리카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 파프리카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네네. 이러한 교육을 좀 실시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네, 파프리카를 포함해서 시설운해 농업 선진국은 바로 네덜란드인데요. 선진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일부 농업인들이 네덜란드를 포함해서 농업 선진국에 해외 연수를 다녀오지만 사실 이것은 금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제약이 많기 때문에 경남농업기술원 에이텍에서는 약 한 10년 전부터 연간 70일 정도 다양한 장목의 해외 전문가를 초빙해서 1년에 3,000명 정도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실시해왔고 해외에 가지 않고 선진농업 기술을 경남농업기술원 에이텍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교육 수혜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번 파프리카 교육은 에이텍 해외 전문가 초빙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한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번 교육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나요? 이번 파프리카 해외 전문가 초빙 교육은 경남의 창원, 함안, 그리고 김해 지역의 파프리카 온실에서 재배 중에서 발생하는 현장 문제점 해결 위주로 진행하였고요. 네. 지난 3월 20일은 경남농업기술원 에이텍에서 경남 파프리카 농업인을 대상으로 파프리카 봄철 작물 관리 기술에 대한 이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이론 교육은 현장 교육 중에 발견된 문제점들을 사진으로 직접 촬영해서 문제점 해결 위주로 보존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오후에는 한국 선진농업 기술을 강의함으로써 맞춤형 이론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 효과를 더 높였습니다. 네. 네. 자,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파프리카 중에서 이 경남에서 재배되는 양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이 경남 지역 파프리카 농업 재배 기술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글쎄요. 경남의 파프리카는 전국 재배 면적의 약 한 35% 이상을 차지하는 네. 경남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시설 원예 작물로서 매년 저희 에이텍에서 1회에서 또는 2회 정도 파프리카 해외 전문가 교육을 개설을 하고 해왔는데요. 예. 2009년부터 매년 에이텍에서 파프리카 해외 전문가 초빙 교육을 한 결과 농업인 개인의 지식 수준은 네덜란드 농업인의 약 한 90% 이상 도달하였다고 해외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보니까 10년간 꾸준히 이런 해외 전문가 초빙 교육을 해오고 있는데요. 좀 교육을 받는 농업인들의 반응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저희가 항상 새로운 주제로 선진농업 기술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농업 기술을 배우려고 많은 농업인들이 바쁜 영농 중에도 교육에 참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해외 전문가 초빙 교육에 대한 농업인들의 요구가 현재까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추후에 이 파프리카 이외에도 다른 작물에 있어서도 이런 해외 전문가 초청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물론 많이 있습니다. 에이텍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농업 해외 전문가 초빙 교육만 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예. 파프리카뿐만 아니라 토마토, 딸기, 참다래, 블루베리, 오이 등 다양한 작목에 있어서 현장감이 아주 높은 세계적인 전문가를 초빙해서 1년에 약 한 70일 정도 15개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남 농업인의 수요가 있는 한 에이텍은 해외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초빙해서 선진농업 기술을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농가와 지역 농업기관에서 좋은 품질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파프리카 농가에서 그래도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격 하락이 네. 가장 큰 걱정이고요. 네.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 발생이 잦습니다. 그래서 발생 일수가 증가에 따라서 일조량 부족에 따른 생장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또 생장에도 또 영향을 준다는 점 저희가 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소비 상황도 좀 좋아져야겠습니다. 파프리카 4월 소비 상황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네, 3월과 마찬가지로 소비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변수가 없는 한 네. 전년 수준으로 좀 꾸준하겠습니다. 그럼 반입량이나 시세는 좀 어떨까요? 시세가 좀 상승해야 할 텐데요. 4월 반입량은 3월과 네. 큰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뭐 시세 역시도 3월과 비슷하겠고요. 하지만 4월 하순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물량이 좀 늘어난다면은 가격은 다소 하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네. 자, 가락동 농산물 시장으로 지금 반입되고 있는 파프리카의 품질이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소비 부진이죠. 이 소비 부진이 시세를 30% 정도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농촌 경제를 위해서 관계부처의 농산물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집중 분석으로 파프리카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이버섯 150g 상품 기준 평균가 488원입니다. 최고가 650원, 최저가는 330원에 판매됐고요. 네, 평균가 어제보다 2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배 신고품종 10개 상품 기준 소매가 평균가는 38,615원입니다. 최고가 46,630원, 최저가는 3만 원을 기록했네요. 어제보다 215원 하락한 평균가고요. 파프리카 200g 상품 기준 오늘 평균가 1,305원입니다. 최고가 1,830원, 최저가는 99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5원 떨어진 평균가 1,305원이고요. 양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보겠습니다. 2,523원입니다. 최고가는 3,000원, 최저가는 1,50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78원 떨어진 평균가네요. 사과 후지 품종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24,695원,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는 17,250원에 판매됐습니다. 평균가 어제와 같은 가격이고요. 참외도 보시죠. 10개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1,967원,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는 17,00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62원 떨어졌네요. 방울토마토 1kg 상품 기준 소매가 보겠습니다. 평균가는 7,653원입니다. 최고가는 8,420원, 최저가는 6,700원을 기록했고요. 네, 평균가 오늘 7,653원인데 어제보다 10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감자 수미 품종 1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439원, 최고가는 790원, 최저가는 250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1원 떨어졌네요. 청양고추 100g 상품 기준 소매가 보시죠. 평균가 1,149원, 최고가는 1,650원, 최저가는 80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12원 떨어진 평균가 1,149원이고요. 깻잎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634원, 최고가는 3,266원, 최저가는 1,00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9원 하락했네요. 애호박 1개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시죠. 평균가 1,298원입니다. 최고가 1,500원, 최저가는 980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9원 떨어진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열무 1kg 상품 기준 소매가입니다. 평균가는 2,103원, 최고가는 3,510원, 최저가는 98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3원 떨어진 평균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산물 소매가 알려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오늘 가격 7,961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가격 조금 올랐습니다. 한우 불고기 100g 기준입니다. 4,341원에 판매가 됐고요. 어제보다 조금 오른 가격이네요. 돼지 삼겹살입니다. 1,74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20원 정도 가격 올랐습니다. 돼지 목살입니다. 1,701원, 어제와 비슷한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날씨 그래도 좀 포근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포근했죠.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주변을 좀 둘러보니까요. 꽃도 피고요. 또 뭐 마트나 재래시장 가보면 봄나물도 제법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봄이 왔다는 게 실감이 좀 나요. 네, 이 제철 음식이요. 정말 보약이 따로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참 영양소를 많이 담고 있어서 네.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봄나물이요. 특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그런 보약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많이 맞습니다.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겨울 동안 꽁꽁 얼었던 땅속에서 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렇죠. 네. 자, 건강에도 참 좋을 텐데 특히 봄을 대표하는 나물이 이 냉이가요. 비타민 많고 단백질과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좀 된장과 냉이 조물조물 묻혀서요. 밥상에 올려보시면 좀 봄냄 가득한 또 밥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배고파지네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가락 공판장의 이경철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내일 방송에서는요. 무와 사과 그리고 건고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